증상처럼 네. 이렇게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오히려 건강을 더 잘 챙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 예민한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나의 건강 변화를 좀 쉽게 캐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빨리빨리 뭐 속이 안 좋을 때도 빨리 캐치해서 빨리 치료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환절기에 왔을 때 이 오락가락하는 날씨를 좋아하시는 경우에 오히려 건강에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제가 더 유의를 해야 네, 되겠네요. 왜냐면 이거 약간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자주 가는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문어 요리를 정말 잘해요. 네. 엄청 부드러워요. 셰프한테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냐? 네. 그랬더니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조직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이렇게 반복되는 일교차, 우리 체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면역력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환절기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 것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그쵸. 그래서 이제 혈관이 좀 쉽게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체온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은 좀 잘 아시는데 사실 생각지 못한 질환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거가 환절기 있을까요? 때 네. 안면마비가 은근히 많이 안면마비요? 와요. 네, 이게 원래는 추울 때 좀 많이 오는데 환절기에도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안면마비는 보통 한 70% 이상이 특발성이긴 한데 나머지 30%가 벨마비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얼굴에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생기는 안면마비인데요. 네. 이 바이러스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바이러스랑 내 몸이 싸우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활성화돼서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절기 때 면역력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두 가지 되게 많이 챙기고 있어요. 어떤 첫 거요?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기온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얇은 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쌀쌀할 때 꼭 챙겨 입어서 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한의사다 보니까 이제 약 같은 걸 좀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좋은 약, 뭐 녹용보약 같은 거 이런 것들 챙겨 먹는 걸로 두 가지 꼭 지키고 있거든요. 환절기 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겨울에도 건강하게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우리 그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 있잖아요. 잠을 잘 자야 피부도 회복이 잘 되고 체력도 회복이 잘 되고 뭐 피부에 있는 수분 회복도 잘 되고 하는데요. 이 잠을 잘 자야지만 뭐든지 다 좋아지는데 그렇다면 그 알긴 알겠는데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한번 햇빛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가을에 은근히 햇볕이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좀 피하기 마련인데 일광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숙면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일광욕을 충분히 하셨을 때 밤에 깊이 충분히 자게 만드는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을 좀 쬐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햇빛 쬐이니까 피부가 좀 건조해지거나 주름 생길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책 있는 모자 정도로 가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방어가 되시니까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산책하시면 더 좋고 산책하는 게 좀 난 다리도 아프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점심 때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면서 잠깐 뭐 벤치 같은 데 앉아서 해바라기 하시는 정도로 하시고 밤에 숙면 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지영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 위와 관련된 증상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위험 증상을 한의학적으로 원인을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봐서 한의학에서 보는 화병에 좀 가까우신 것 같아요. 이 화병은 다른 단어로 간기울체, 간기울결, 기체, 뭐 기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증상은 다양합니다. 일단 굉장히 많이 피곤하시고요. 아무래도 화병이다 보니까 가슴 속이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위로 화가 정말 치솟는 것 같은 느낌, 때로는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지럽고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뭐 설사가 반복된다든지 오히려 뭐 변비가 있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화병을 가지신 분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또 소화불량이랑 위염입니다. 근데 단순히 위염 치료만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드려야만 해요. 감정하고 몸이 관련된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요. 우리가 뭐 공포 영화 보면은 몸이 오싹해지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잖아요. 깜짝 놀라면 두근두근거리고 눈도 커지고 이런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체적인 반응인 건데 다른 스트레스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반복해서 받은 분들께는 몸 구석구석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상 하나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이제 기가 울체되어 있는 거, 감기가 울결되어 있는 거, 화기가 뭉쳐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그렇다면 뭐 기운을 좀 돌려주는 행기요법 그리고 뭐 한약을 복용을 해서 떨어져 있는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 몸이 영향받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또 찾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관리법들도 알려드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화병으로 인한 위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잦은 피로와 분노 등으로 혈액 기혈순환이 막히는 증상인 감기울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남정 원장님, 또 시청자님 증상 중에 이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는 증상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앞서 말한 증상 중에 하나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목구멍에 이물감이 막혀 있는 증상인데 이 시청자분께서는 아마도 내과에 가셔서 그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 받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한의학에서는 매핵기라고 하거든요. 매실의 씨앗이 목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는 단어예요. 매핵기라고 하는데 이게 화병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여러 가지 기운이 뭉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목구멍에 폐색감과 이물감이 드는 것. 그런데 이제 양방병원에 가면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요. 대표적인 화병 증상입니다.